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들도 들립니다. 취임 100일 회견도 하지 않은 이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비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페이지, 페이스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원을 중심에 두고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습니다. 민생을 지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동안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이재명다운 길을 걸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론 눈물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능력만큼 노력하고 가지려고 했습니다. 분당의 정자동의 부정부패, 딱 대장동 같은 그런 나쁜 부패 행위하는 것 막다가 제가 감옥 갔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옳은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당원을 중심에 두고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라고 SNS에 어제 밝혔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이재명다운 길이라는 것은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퇴론 이것과는 확실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답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는 당대표의 권한을 끝까지 갖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서유주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지금 현재 검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짜맞춰진 정치검찰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야당 대표로서 본인이 여기서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도 전반에 얘기했지만 남욱 씨의 진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가지고 지금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같은 배를 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만배는요. 그러면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왜 사줬어요? 그 모든 길을 탄 겁니다. 사업자들은.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떤 그 짜맞추기식 검찰에서의 흘리는 그런 부분들은 옳지 않고요.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너무 개천에서 영원한 케이스입니다. 어렵게 살아서 왔고 그동안 이재명을 받았던 거는 본인이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공직에 들어와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어요. 시장실에도 CCTV를 설치할 만큼 나를 다 들여다봐라. 업자 만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하면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큰 꿈을 꿨기 때문에 돈은 철저했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너무나 힘들 겁니다. 측근들이 계속 어떤 검찰 수사에서 불려나가고요. 근데 저는 당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의 균열음이 들리고 갈등이 초래되지만 결국에는 현 정부,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무지막지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당의 민주당의 분열을 의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당대표는 굳건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당원들을 믿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게 도대체 이재명의 길이 과연 뭔가, 과연 그게 민생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정치 검사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몰고 가고 그런 프레임을 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50억 클럽이라고 알려진 부분은 이미 재판에 넘어갔고 검찰이 구형까지 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새로이 사건이 전개된 겁니다. 그 일환이 바로 대선 경선 자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진상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 하는 사람이 김만배의 연락처를 달라 했을 때부터 이미 진술의 지침이 나간 겁니다. 그 진술의 지침에 맞게 일괄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말을 번복했고 인터뷰를.
하지만 최근에 돌아서 다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어떤 짜맞추기 수사, 정치 검사가 아니라 내부 고발에 의한 새로운 사건이 전개돼서 대선 자금으로 간 거고 선거 자금으로 간 거고 그리고 내부의 뇌물 사건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특유의 정치 스타일이 때로는 강골 기질을 보이면서 때로는 감성이 호소하는 듯한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 한 것도 내부 결집을 다지기 위한 그런 거고 본인이 지난 8년간 성남시장실에 했던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재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대장동과 백현동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경기지사 4년 동안 했는 일이 뭔지 그때 이재명 길이라는 거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재명 길이라는 게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거기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민주당을 전체 사법 리스크를 하나의 덩어리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퇴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명쾌하게 해명을 좀 나섰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생략되고 일체 언급이 없으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에 대한 부분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대표 취임한 다음부터는 말이 좀 극히 적어진 것 같아요. 도지사 선거 때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왔다가 대법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죠. 뭐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 최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이 됐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지고 가장 잘 아는 분은 이 대표이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자, 그리고 분당 얘기를 꺼냈던 박영선 전 장관도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천권 내려놓으면 당대표 왜 합니까? 결국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당대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어쨌든 당내에서는 뭐 전 장관 출신 사선의 박영선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뭐 분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분당해버리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로 이제 시작된 내용인데요. 지지층 사이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비명계들과 우리 따로 가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간의 문제, 이재명 후보와 언론의 문제이지 저 이낙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오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법정에서 드러난 남욱 변호사의 진술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과는 선을 긋자라고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욱 진술에 개딸들이 격앙을 보이고 있다. 격앙했다. 이낙연이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것이다. 남욱 진술로 퍼즐이 맞춰졌다. 모든 수사의 시작은 수박들 때문이다. 겉은 민주당처럼 보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혹은 배신자 뭐 이런 얘기들이죠. 수박 개 의원들 도려내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비서관님, 뭐 이 분위기가 주류의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사실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 자료를 이낙연 대표 측에 넘겨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께서 좀 분개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을 믿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윤영찬 의원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이재명을 쳤다,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을 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사실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 안의 주요한 인사도 아니고 그리고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사실에 맞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당 안의 동지를 쳐내자 저는 이거야말로 좀 다른 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식의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당 내에서 분당 얘기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의견은 아니지만 분당이나 공천권이나 이런 이야기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당을 위하고 당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분당이나 공천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 리스크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측근들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는 당 차원의 입장문이나 당 차원의 권력이 동원되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논의이지 지금 상황에서 수백 개를 도려내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좀 당 안에서 보이기에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당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